그나저나 제가 작은 아씨들 다 봤습니다. 작은 아씨들. 드라마 진짜 좋아하시네. 이번에 다 띄웠죠. 왜냐면 그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네. 이슈가 되는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 엄지원 씨가 연기를 잘하지. 그 소시오패스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저는 수리남 진짜 재밌게 봤어요. 수리남 저 봤어요. 네. 네. 너무 오래된 겁니까? 수리남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정우가 너무 태연해. 총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맞아. 나도 그 느꼈어. 네, 그 일반 사람인데 전직 정말 마약상인 것처럼 너무 네. 편안하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네. 근데 보니까 진짜 몰입도가 약간 거기서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실제 사람은 더 태연했대요. 와 진짜로? 네, 실제로는 진짜 더 심했대요. 너 어떻게 알아고?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뉴스에? 그 링크 걸어서 나 보여줘. 야구를 안 된다. 댓글!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외야 FA로 사올 만한 선수가 없어서 보강이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야 FA가 없으면 한현희 같은 투수 한 명 FA로 사고 외국인을 터크만을 포함해 외야 외국인 타자를 2명으로 가는 건 어떠냐 이 얘기예요. 그거예요. 네. 2명의 외야, 쉽지 않아요 이거. 이 외야 타자. 야수를 2명으로 가는 거는 KBO 리그 외국인 그 실정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수 한 명에 지금 야수 2명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만약에 뭐 한화의 선발진이 국내 선발진이 엄청 좋아요. 4명이 짱짱해. 그럼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럼 할만하지. 네. 근데 국내 선발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금 타자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맞아. 어렵습니다 이건. 이건 현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손 S님께서 야구라 작년에 타자 WAR1을 기록한 홍창기 선수가 올해는 부진했는데 리그가 전체적으로 투고 타자인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약점을 간파당해서 부진한 걸까요? 내년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창기 선수가 시즌 출발이 늦었어요. 허리를 좀 삐끗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물리치료를 좀 받고 주사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시즌 초 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를 치료 목적으로도 못 쓰게 했었어요. 못 쓰겠지.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복귀가 좀 늦었습니다. 네네. 중간에 또 괜찮았죠? 그런데 또 홍창기 선수가 타율이 또 급락하면서 경기에 넣었다 빠졌다 한 적도 있어요.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컨디션을 못 찾았는데 제가 보니까 올 시즌 홍창기 선수의 이 타율이 빠른 공의 타율이 작년에는 3할 5분 8리였는데 올해는 2할 6분 8리입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올해 전체 타율 2할 8분 6리.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빠른 공을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포심, 투심 말고 포심. 네. 포심의 공을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올 시즌 좀 부진했던 게 아닌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즌 출발부터 약간 꼬였다. 세안이와 가든이 12. 셀러리 캡 제도 발표식이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KBO 셀러리 캡 제도가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글쎄요, 이제 시즌 끝나고 앞선 2년치의 평균의 120%가 아마 그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이제 발표가 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선수단을, 영입을 하고 하겠죠. FA 선수 영입하고. 왜냐면 그 총 연봉 상한제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그럼 넘어서면 안 되니까. 넘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서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죠. 지명권 뒤로 밀리고. 사치세라고 그러죠. 사치세를 또 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많은 구단 나 사치세 낼래? 그러면 선수 영입할 수 있어요. 돈 많은 구단들은 네. 밀어내고. 근데 시즌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네. 네, 그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한상님께서 영구 결번 선수들 보면서 항상 궁금한 건데 영구 결번되면 구단에서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 학자금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 결번 된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자리 혜택 이런 것도 없어요. 네. 네. 신명님께서 삼성 외국인 3명 모두 재계약할 수 있나요? 재계약을 어떻게든 끌어내야죠. 삼성 근데 프런트는. 삼성은 3명 다 뭐 재계약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 한도가 이제 430만 불로 이제 불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맞게 이제 올해 아마 삼성 라이온즈 3명이 390만 불일 거예요. 그럼 40만 불이 늘어났는데 이 40만 불은 이제 어떻게 솔로몬 씨를 발휘를 해야겠죠? 삼성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뷰캐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승을 했는데 뭔가 이제 그 앞선 시즌보다는 조금 부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액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수아레즈하고 이제 피레라는 워낙 좋았으니까 네. 그 뷰캐넌의 깎은 금액을 조금 양 선수에게 나눠서? 뭐 나눠서 계약을 하는 이런 거 아니면 사실 힘들죠. 네. 근데 뭐 3명 다 재계약할 것 같습니다. 네. 김나인님께서 LG의 마지막 경기 때처럼 오지환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쳤는데 끝내기 안타라서 그런지 충분히 2루타 이상으로 보이는데 타자가 1루에서 2루 가는 사이에 2루자가 홈에 들어와서 끝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 기록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중에 사이클링 히트에서 2루타 하나 남았는데 이 경우 같이 되었을 땐 단타로 처리되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사이클링 히트에 2루타가 모자랐다고 한다면 2루를 밟겠죠. 그래 거기까지 네. 뛰는 거죠. 그거 뛰면 됩니다. 네. 그럼 2루타예요. 밟지 않고 중간에 선수들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건 단타로 이루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마지막 타석에 만약 2루타 치면 사이클링 히트다. 그럼 무조건 뛰고 2루 밟겠죠. 2루까지. 네.
권용우님께 고교야구는 왜 스트라이크 존을 프로와 동일하게 안 하죠? 결국에 그도 프로 진출이 목표인데 미리 적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늘 이 대학야구 중계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한강 같아, 한강. 넓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해서 이 프로 이 스카우트 이 스트라이크 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구가 좋다고 평가받는 대학교 선수들도 제구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넓은 스트라이크 존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됩니다. 사이즈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구력이 또 없어가지고 경기 시간이 엄청 늘어나. 길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게. 근데 스트라이크 네. 존을 이렇게 넓게 보는 이유가 아직 고교야구 선수들이 좀 이제 스트라이크 많이 못 넣다 보니까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지. 네, 부족하죠, 아마추어가. 좀 이제 네. 봐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야구라의 댓글에 올라온 댓글화의 질문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MLB파크에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한 명은 데려올 수 있다면 안우진이죠. 요거 재밌다. 자, 누굴 데려갈 건가요? 야, 한 명 데려올 수 있다면 안우진 대 이정우. 장순아의 의견은? 저는 이정우 데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안우진도 좋죠. 저는 안우진. 네? 그러니까 안우진도 좋은데 타자는 매일 경기에 또 나올 수 있고 네. 투수 같은 경우 선발 투수로 이제 활약을 하면 30경기 정도니까 오히려 이정우 선수로 인해서 경기를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야구는 투수 노릅니다. 안우진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수수가 기본적으로 10승 이상 15승까지 보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렸을 때는 무조건 1승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우진. 네. 여러 글들이 있네요. 이거 좀 재밌다 근데. 재밌죠, 이런 거. 야, 안우진 이정우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다면. 이승엽이 삼성 구단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유. 두 번째 거. 물론 삼성은 태초부터 이만수, 양준혁, 이승엽 레전드를 지도자로 안 썼음. 이승엽 감독이 이제 두산의 감독이 됐으니까 여기서 감독하다가 또 삼성 감독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왜 못 가요? 네. 그냥 두산 감독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승엽이라는 상징성이죠. 삼성 라이온즈에. 근데 이제 감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삼성에서 하길 바란 거죠. 끝까지 삼성으로 남기를 원했다. 아니죠. 그 이후에 감독을 다른 팀에서 해도 되지만 감독의 스타트를 삼성 라이온즈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삼성 라이온즈 팬들. 근데 저는 그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그동안에 뭔가 이제 감독 선임을 할 때 이승엽 감독을 과감하게 영입을 할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오퍼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뭐 두산 감독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겠죠. 네, 있었으면 삼성을 갔겠죠. 네. 근데 그건 모르죠. 있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승엽 감독이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맞아. 본인은 이제 감독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기가 그때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준비가 안 된 시기에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가 감독으로 영입하면 고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이 감독 자리가 만약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 고사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 준비가 안 돼도 해보고 싶은 게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수들은 은퇴하고 나서 감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감독은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 해왔던 야구 지시, 내가 생각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야구가 과연 시합에서 통할까, 현장에서 통할까,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야구선수 생활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보고 그렇죠. 싶기도 하고. 막 사인도 한번 내보고 싶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수 교체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 선수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그 선수들이 다 감독을 해보고 해보는 싶다고 거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독이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멋있고 선수 때문에 훨씬 멋있죠 뭘. 거기다 성적까지 나와봐. 대박이죠 정말.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서 딱 10자리밖에 없는. 잠깐 내가 맨날 얘기하자 장관보다 많은 자리라고. 장관보다 더 하기 힘든 자리라고. 기아 김종국 감독은 솔직했다. 13일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에서 패하자 자신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부족했다고 토로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감독 첫 해부터 잘할 수 있나? 날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밖에서 바라봤던 똑같은 팀이지만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럼 어렵죠. 자기 뜻대로 선수들이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렵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기아 타이거즈가 그 좋았던 시기에 9연패 나가면서 좀 한 번 꺾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뭐 5위가 아니라 4위도 바라볼 수 있었고 아마 3위도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9연패가 좀 컸죠. 5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 경기만에 떨어졌는데 아마 뭐 김정은 감독이 올해 많이 느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단단해서 돌아오겠죠. 그렇죠. 네. 양의지 관련 썰 보시죠. 롯데 포수 고질병이라 양의지 관심 있고 2순위로 유강남. 한화 구단에선 양의지를 정말 원하고 있음. 하지만 모그룹에서 아직 언질이 없어 기다리는 중. NC 원소속 구단. 기아 양의지 관심이 있으나 박동원 잡는 게 최우선. 외부 데려오면 최은성이 유력. SSG 관심은 있으나 셀렉 때문에 더 이상 영입이 어려움. 근데 진짜 SSG는 셀러리 캡 때문에 영입이 좀 어려울까요? 샐러리 캡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드 캡이 아니라 소프트 캡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올인한다고 한다면 데려갈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있죠. 왜냐면 사치세 내면 됩니다. 돈 내고 그냥 세금 내고 간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음. 셀캡 때문에 못 데리고 온다는 거는 아닐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양의지에 대한 관심들은 다 있겠다. 아, 있죠. 아, 양의지가 내년에 36, 그러니까 7시즌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87년생인데. 그러니까 양의지는 포수를 좀 쓰다가 타격만 좀 집중하게 써도 내가 봐서 충분히 올해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 2할 8구 그러니까. 홈런 쏘는 게 90타점 올리는 거 봐요. 아, 그렇게 안 좋다는데 지명 타자만 써도 그냥. 네. 구보, 야스오 이스트렉터 10년 만에 두산 제외. 이승엽 폼 아무리 캠프 돕는다. 네. 그 고토 코치 5년 만에 다시 합류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캠프. 그 구단 쪽에서 이승엽 감독을 선임할 때는 전폭적인 분명히 지원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코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 아마 이승엽 사단도 좀 경험 있는 코치들로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수석은 또 김한수 전 네. 감독, 삼성 감독을 네. 데려왔고. 왜냐면 이승엽 감독이 아무리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도 이거는 새롭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감독이란 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뭔가 경험이 많고 부자진이 좋아야 돼요. 부자진이 확실히 좋아야 돼요. 아. 네. 본인이 풀어나가지 못할 그 위기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이 훌륭한 코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장스나의 승문 스타 들어갈게요. 장스나의 승문 스타. 승부다. 자, 승부다. 이번 주도 스승에서 물어보고 스승에서 답하는 장난 승문 스탑인데요. 자, 60초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30분 더 줘가 들어가 만원 들어갈게요. 네. 자, 야구에서만 있는 마무리 캠프. 과연 이 마무리 캠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무리 캠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종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갈게요. 자, 스프링 캠프가 있고 시즌이 끝나면 휴식을 취한 이후에 마무리 캠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전 것들은 거의 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시즌을 치르면서 1.5군,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한 선수, 그리고 1군에서 뭔가 해내긴 했는데 부족한 점이 보였던 선수, 신지급 선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대상으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실 마무리 훈련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도 중요하지만 기량 발전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에게는 이 마무리 캠프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 마무리 캠프 때 기량이 정말 급상승해서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겨우내 굉장히 몸을 잘 만들어서 스프링 캠프까지 이어서 이게 개막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은 사실 이 기간에 휴식을 취하지만 젊은 선수들은 이 기간에 진짜 많은 연습, 자기가 부족했던 게 뭔가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연습들을 좀 하게 되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무리 캠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는 기회의 장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게 이 마무리 캠프입니다. 네! 야! 1분 6초. 아, 들어왔네. 됐잖아요. 네네. 10초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제가 다음 주에 내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코치들도 보니까 마무리 캠프에 다 참가해서 선수들을 도와주더라고요. 해야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11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10월 한 중순쯤 그리고 10월 말쯤에 들어가서 11월 한 20일에서 25일쯤에 다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쉬고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스프링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때까지는 나와야죠, 당연히. 아하. 왜냐면 계약 기간이 11월 31일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네, 2월 1일부터 11월 31일. 네. 딱 10달. 그래서 연봉을 10달로 받는 거죠. 아하. 베테랑들은 좀 쉬고. 베테랑들은 이제 회복기를 좀 갖는 거죠. 회복기. 회복기를 갖게 되면 베테랑들은 워낙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무리 캠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한 시즌 내내 김현수가 뛰었는데 35년 먹고 그럼 마무리 캠프 또 하게 되면 그 누적된 피로가 또 마무리 캠프까지 이어지고 그게 또 결국에 2달 쉬지만 그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스프링 캠프를 해가지고 또 부상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휴식기를 철저하게 좀 오래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이렇게 몸의 유연성이라든가 뭐 순발력 운동을 이제 그 기간에는 이제 베테랑들이 좀 많이 하는 거죠.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순아가 정말 오늘 설명 잘해주셨고 저희 이제 라이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1월에 천일 기념해서 라이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순아가 또 이날 또 출장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조금 라이브를 당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다음 주 네, 그때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굉장히 우리 라이브 언제 하냐. 이렇게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길래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그러면 안 된다. 데코라!